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 산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 면적의 64%가 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로 세계적인 산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과학적 근거들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산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의 산림 치유를 알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 그리고 한국산림치유포럼 회장을 맡고 계신 신원섭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님 최근에 산림치유라는 개념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산림치유에 관해서도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산림치유라는 그 개념 네.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뭐 사실 그 산림치유란 말과 네. 또 정책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그 이 관심이 돼서 많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숲을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 활동들은 굉장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뭐 과거 우리 선조들도 숲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심신을 단련하기도 하고 또 서양의 예를 들어보면 뭐 그 이 병이 걸렸거나 특히 이제 폐병 같은 거 전염병이 많은 그 병이 걸렸을 때는 네. 숲속 깨끗하고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관 있는 그 요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치료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통이 돼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또 사회 각 부분에 이제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산림치유라는 것은 뭐 숲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건강 요소들, 네. 또 건강 인자들, 뭐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네. 또 요즘 뭐 많이 그 말씀하시는 뭐 피톤치드, 산림과 나무가 유명하죠. 예, 네. 그 내뿜는 건강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자연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활동을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이 이제 프로그램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건강을 유지시키고 뭐 면역력을 높이고 뭐 이런 그 이 효과를 얻는 것을 바로 산림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림치유는 이전부터 사실 계속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가 네. 뭐 아시다시피 산업화 사회, 뭐 도시화 사회,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사회, 뭐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64%가 숲이고 네. 또 가까운데 언제든지 가서 숲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산림치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64%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산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진천에도 어떠세요? 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진천군에도 전체 면적의 58%가 임야로 구성된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한 네. 지역입니다. 진천군에는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고 또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명산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진천읍에는 규mü신 장군의 정기가 어린 만리산이 있고요. 또 진천 은민들이 해마다 소원을 빚는 봉화산, 그리고 2월에 네. 무제봉, 그리고 진천의 연기가 서렸다는 초평의 두타산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이와 같은 우수한 산림 자원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치유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자원 인프라를 많이 확충 중에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이제 특히 그 방금 말씀하신 산림 치유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네. 진천군도 이제 그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면으로 지금 지원하고 이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국민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인식의 수준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수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산림치유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해 왔지만 네네. 이제 최근에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이 국민들이 잘 받으시도록 이런 그 홍보하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이제 네.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선도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풍부한 숲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이건 뭐 세계 최유의 아주 그래요? 최초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에 이제 산림 치유를 담당하는 치유의 숲도 만들고 네. 또 산림치유센터 또 이것을 담당하는 이제 전문가인 산림치유 지도사 뭐 이런 그 제도들을 만들어낸 아주 이 세계 선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산시키고 아직은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이 좀 덜 돼 있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그 효과들을 이제 잘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가 그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선도 국가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잘 발달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인식들이. 네. 근데 우리가 더 뭐 빠르게 이렇게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산림 치유를 이제 네.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일본도 숲을 가지고 뭐 산림욕을 한다든지, 네.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또 의료 쪽에서 한 100여 년 이상 이러한 그 치유를 이제 받아들여서 제도화 시켰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또 이 산림의 어떤 이 이용을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그런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5년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네. 그 이후에 1년 후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제 공공기관도 생기고요. 네.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생기고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또 국민 관리도 하고 또 이 전문가도 교육시키고 자격증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것들로 보면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러러보고 뭐 모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진천군이 그 흐름을 타서 예.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니까 진천군의 최대 규모의 민간 수목원 조성 사업도 예. 지금 추진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창 옆에 문백명 태랑리 네, 이론에 아주 아름답고 오면은 후회하지 않을 아토폴의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아토폴의 수목원은 2030년까지 45만 평 규모의 2,44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사업은 2040년까지 2단계로 조성이 되고요. 그 사업 내용은 휴양, 교육, 생태, 문화 공간들이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구는 지난해 5월에 아토포레와 충청북도 제1호 민간 수목원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네. 행정적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좋다는 얘기는 들어서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산림치유에 더 관심을 갖고 예, 그렇습니다. 좀 선도 지자체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군수님께서도 이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진천구는 지난 8년간 인구가 17년간 지속 증가하는 등 인구와 철도와 경제의 기적을 이루는 양적 성장을 괄목할만하게 이뤄냈습니다. 네. 우리 진천군이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근본 존립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도 증대를 위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병행을 해야 되겠다는 군정을 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중요한 국민들의 삶의 질, 건강을 위해 산림치유 사업이 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치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고 사실상 블루 오션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농다리와 또 초평호에 작년까지 연간 관광객이 30만 명 정도 있는데요. 네. 현재는 거의 1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배가 늘었고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이자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차는 관광지로 새롭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그와 같은 주요 내용은 왜냐 하면은 찾아오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힐링이라든가 또는 명상이라든가 또는 항토 맨발 숲길 등 그와 같은 기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산림치유 기능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산림에 대한 기능은 이와 같이 문화적 기능에 대해 경제적 기능도 많이 큽니다. 네. 또 생태적 기능도 크고요.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는 진천군에서 전국 숯 생산량의 70% 이상을 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5월 달에 백곡면에 숯산업 클러스터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신원수 총장님한테도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거기에 숯정원, 또 캠핑장, 또는 숯가마, 또 산림 바베큐 등 여러 가지 네. 시설을 조성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약 한 56헥타르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해갖고 사람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또 거기에 15개의 펜션을 제공을 했는데 펜션은 뭐 매일같이 꽉꽉 찹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치유 또 관광객에 대한 힐링 또 지역 경제에도 큰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진천군의 이번 세계 산림 포럼이 열린 곳이 진천군의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네. 힐링 포레스트라고 있고 그 옆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라고 그것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유와 또 스토리 산업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산림치유 포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각광을 네. 받고 있다. 이래서 산림치유에 대해서 일찍서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래가 밝다. 뭐 예를 들면 건강에도 더 관심을 많이 예. 갖게 되고 경제적인 효과, 뭐 관광 효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관련해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제까지였어요. 2024 세계 산림 치유 포럼. 네, 네. 이게 이제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였나요? 어떤 취지의 행사였나요? 우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산림치유란 그런 그 개념들이 네. 뭐 세계 곳곳에서 이제 다 필요하고 네. 뭐 관심 있게 이제 자기 국가 또 자기 지역에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의 모델을 이제 수입하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와 정책과 이러한 그 시설들을 보여주고 또 같이 그런 그 연구에 대한 공유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교육, 산림치유에 관한 뭐 전문가의 교육이라든지 또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처음에 이러한 그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3일간 산림치유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날은 이 연구 중심의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산림치유에 관한 다양한 그런 그 효과 연구들을 발표로 하고 그러한 그 연구들을 어떻게 정책적인 측면으로 만들어낼까 뭐 이러한 이 학술대회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은
바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이제 진천 치유의 숲으로 가서 각 세계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세계에서 온 참여자들에게 체험도 시키고 네. 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워크숍을 이제 했고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국립 치유의 숲들 네. 또 국립 산림 치유원 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선도적인 시설을 관찰하고 또 보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세계에서 한 20여 개 국가 이상이 참여해서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아주 큰 행사를 지금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어쨌든 전문가들, 석학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네. 뭐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산림 치유에 이제 오늘 얘기를 듣고 관심이 이제 점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산림에 가면은 심신의 안정, 뭐 피톤치드 얘기를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는지 네.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 말씀 전에 이제 네. 우리나라의 산림 이 현황과 연관된 그런 그 연구들을 좀 한번 네네. 요약을 해드리면 네네.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림 자원이 아주 빈약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박수를 쳐주는 산림보건 선진국이 이제 됐습니다. 네. 뭐 우리 이 선배님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이제 세계 OECD국의 평균을 넘는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울창한 숲이 현재 우리들이 아주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가 헐벗은 마음에 이 건강의 나무를 심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림 복지, 산림 치유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증거가 있는 효과가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도 만들고 이제 그쵸.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진다더라. 네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밝혀졌다더라.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년 전부터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서 또 저희가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에는 산림치유만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 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다양한 그런 그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숲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뭐 심리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효과, 뭐 이런 이 숲에 들어가면 행복해지고, 네. 또 스트레스가 뭐 감소되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학적인 증거도 잡아내고요. 뭐 최근에는 이러한 이 심리적인 연구뿐만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 코티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의 변화를 또 관찰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면역력에 대한 이 관심들이 이제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사실 면역력이라는 거는 우리의 건강에 가장 기초이지 않습니까? 네. 면역력이 튼튼하면 뭐 병도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려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숲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면 면역력, 특히 이제 NK 세포라는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암을 억제시켜주고 암 세포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산림치유를 해보니까 이 NK 세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숲뿐만이 그래요? 아니고 이게 이제 활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해야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그 열심히 일하는 그런 활동력도 증가되고 네. 뭐 이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아. 또 숲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안정된 그런 그 힐링도 되고. 힐링 효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뭐 뇌파를 통해서 잡아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마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산림치유의 효과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내고 그것을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림치유 연구를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합니다. 블랙박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 상황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이제 증명해내는 그런 이 블랙박스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숲에서 건강해진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관건은 그러면 숲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건강이 유지시켜주고 네. 또 행복하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해야 알겠습니다.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네.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진청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제가 지금 좀 살짝 끊었습니다. 예. 이제 어제 그 세 개의 석학들이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아트포레 수목원에 방문했어요. 예. 어떻게 좀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아트포레를 방문한 외국인과 네. 내국인 전문가들이 한 200여 명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트포레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트포레는 기업의 이윤을 지역에 좀 환원하고자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금성 개발과 그 창립자가 현재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은 10여 년서부터 구상을 하고 현재 실천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상당 부분이 조성이 됐습니다. 저도 머리가 아프고 좀 힐링을 하려면 거기를 많이 찾아갔고 또 휴식도 취하고 아주 명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아트포레 같은 것을 찾아주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진천구는 더욱 활력찬 도시로 다시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게 이번 진천의 포럼에서 진천군의 산림치유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선언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설립되는 건가요?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제 폐막식을 하면서 네. 우리 신원석 교수님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합의 내용이 5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 진천군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이 산림치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나 기구를 설립한다 하는 합의문을 8개국 대표들이 연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계 산림치유 1호 선도도시로 진천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기구 설치를 해서 산림포럼 사무국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이 산림치유 1번지, 산림치유 선도 도시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과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앞서서는 잘 모를 때는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제기구도 설립되고 뭔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진천군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장님, 교수님께서 많은 정보와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산림치유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산림치유라는 이름하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좀 좋은 사례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천군이 또 이제 참고를 할 만한 것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천군은 굉장히 이제 선도적으로 이 산업화도 이뤄내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그 이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천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이 도시화와
되는 그런 그 문제 속에서 자연과 괴리되는 그런 그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찍 그 파악을 하셔서 산림 치유를 정책 목표로 잡으신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산림 치유가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전국에 뭐 지금 한 50여 개 산림치유 센터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터들이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해내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 뭐 엄청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 당연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비가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고 네. 또 노인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또는 이 심리적인 그런 악화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산림 치유가 대부분 효과적으로 이제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또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이 노화 이 저항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진천이 이러한 그런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해내는 그런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군수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이제 허브를 만드시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림치유가 중요한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한 번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지고 나면 이게 다시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밤새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러한 연구들의 데이터도 공유를 하고 네. 연구 방법도 공유하고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정책도 필요할 텐데 네. 그런 정책도 자문해주고 또 시설도 자문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국제 이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구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진천에서 이제 이런 폐회식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뭐 전 세계 참여자들이 어제 박수로 그런 설립들을 다 추인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 국제 허브로 만드는 기구를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진천군에서 어쨌든 허브가 돼서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는 숲도 울창하고 구슬이 서말입니다. 이제 꿰어야 되는데. 그렇죠. 잘 꿰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뭐 제도도 잘 안착시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우수한 산림 자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구슬을 끼우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림 분야에 일찍서부터 눈을 뜨고 투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 50억 원인데 산림 치유의 숲을 해갖고 힐링이나 명상 또는 발효, 효소를 시음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루숲이라고 농다리와 초평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좀 생태적으로 가꾸자.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린을 많이 제공하도록 현대모비스에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루숲을 다시 조성을 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 기업 이윤을 지방에 환원하겠다고 하면서 민간 수목인 아트프레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수산업 클러스터라고 백곡 저수지 옆에 진천 숯을 활용해 갖고 숯가마 또 캠핑장 숯을 활용한 바베큐 숯정원 카페 등을 한 200억 원을 들여서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일부는 현재 준공이 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게 약 15만 평의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킬로미터에 대한 등산로, 그 다음에 15개의 펜션 하우스가 있고요. 거기는 예약을 이렇게 개방을 하면 한 30초 내에 다
완료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또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것이 이월면에 치유의 숲 옆에 네. 전국 최초 유일의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자연과 이야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도 양성하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하는 네. 그 같은 저기가 있어갖고 저희는 산림의 생태적 기능, 또 산림의 경제적 기능, 또 산림의 문화적 기능을 융복합 해갖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와 같은 융복합 산업으로 해서 진천군민의 삶의 질의 네.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정을 많이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천군의 계획, 구상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산림 치유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제도적으로도 네. 그렇고 좀 미비한 점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이제 현재까지 네. 우리나라가 산림 치유를 국제적인 선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국가 주도의 산림 치유 정책과 시설 또 프로그램 뭐 이런 그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제 국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전국에 이제 확산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치유의 숲이나 산림치유원이 이제 국유 산림치유원 또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산림치유가 산업화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네.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산림치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물론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것도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네. 또 민간이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활발한 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 이런 그 민간 산업화가 기반이 약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산림 소유자라든지 네. 또는 민간 어떤 그 산림치유 전문가들이 어떠한 이 회사라든지 뭐 복지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돈이 되고 그야말로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가 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에서 많은 경제가 부흥이 되고 네. 이러한 그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 산림 부분에서 이 경제적인 측면, 예를 들면 뭐 나무를 베서 내다 팔고 예. 또 거기에서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 산업과 이 산림 자원을 육성하는 목표라고 생각했다면 네. 현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통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 행복을 얻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숲을 가지고 이런 그 서비스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충분히 이제 하나의 그 산림 산업화 그러니까 산림의 어떤 이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숲에 들어가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들이 네. 뭐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하고 났더니 깨끗하게 행복하고 뭐 힘이 넘쳐가지고 네. 뭐 직장 나가서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뭐 이러면 돈을 내고라도 충분히 그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거기에 돈을 낼 의사가 이제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은 수목원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걷다가 알아서 그냥 오는 건데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그렇죠. 만들고 네. 뭐 1박 2일 이렇게 네. 숙식도 해결하면서 네네,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괜찮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하나의 예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그 산업들이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굉장히 전문화가 되려면 네. 민간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들어와야 활성화될 텐데요. 네, 그렇죠.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산림 치유 기능이 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하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산림 치유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이나 재미 네. 또 늘 같은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지만이 사회적 참여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우리 진천의 농다리와 또한 초평호를 얘기했는데 작년에 30만 명 왔던 게 벌써 150만 명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전에는 초롱길이라 왔다 갔다 하는 원웨이 아주 단순한 길인데 저희들이 309m 출렁다리를 넣습니다. 거기 가면 스릴을 느끼고 재미가 납니다. 뭔가 재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니까 보는 뷰가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거기다 황토 맨발 숲기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편의 시설을 여러 가지 카페, 푸드존, 또 푸드트럭 많이 것도 재미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부르도록 해야지만 되고요. 또 이와 같은 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이 농다리가 미르숲이라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용의 지명도 많고 그래서 용의 여의주도 갖다 놓고 소원도 빌고 또 용의 조각상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재미를 더 일으킬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많은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중요한 거는 산림치유에 대한 네. 그 가치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산림치유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은 산림치유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궁금해요. 그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네. 있잖아요. 그럼 기후 위기와 산림 치유 더 뭐 산림 치유 필요성이 증대될까 아니면은 좀 걸림돌이 될까? 네. 뭐 어떻게 기후 위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기후 위기는 사회 전반분 또 이 생태계 전반에 이제 큰 역할을 이제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기후 위기가 오면서 뭐 산림 분야에서는 뭐 종 다양성이 자꾸 감소해지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뭐 산림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뭐 병해충 이런 것들이 크게 되면서 이제 허약한 산림, 병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산림 뭐 이러한 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산림 치유도 건강한 산림이 건강 기능을 이제 유지시켜 주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산림 치유의 연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하죠. 그래서 기후 위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대처해야 될 그런 그 문제일 것 같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경제적인 그런 그 효과를 많이 저는 말씀도 했고 군수님도 이제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시설들을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네. 이런 그 산림 치유의 산업화 또 경제 활성화 이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블루오션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 그 이 흐름을 보면 이게 그 웰리스 경제가 한 10% 지금 증가하고 있는 네.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산림과학원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산림치유가 의료비,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이 산출해낸 게 있는데요. 약 한 6조 7천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정말 엄청난 그런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개인이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주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를 아주 네. 보면 네.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원이나 숲을 방문해서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또 최근에 경제적 효과까지. 연구한 그 이 결과를 보면 GNP에 약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그 숲에 가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거기에 나오는 효과가 약 한 1.65%나 GNP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버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엄청난 효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GNP. 네. 그러니까 아까는 그 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 인간의 어떤 기능이 높아지는 활동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GNP를 따져볼 때는 한 1년에 0.6%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한 그런 그 잠재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림치유는 네. 안 할 이유가 네, 네,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천군에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치유 더 확산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을 이제 기울이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산림치유라는 것은 저는 산림과 인류, 네. 지구의 지속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하고 또 산림치유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 산림치유 포럼 같은 것이 자주 열려야 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물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살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경우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병행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ESG 선도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친환경적인 군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궁정,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군정을 위해서 ESG 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11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에 대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한 25% 정도 되는데요. 네. 20% 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환경에 대한 대처 또 기후위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간대가 널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확산을 위해서. 뭐 이제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네. 뭐 IT나 또 AI나 뭐 이런 산업도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사회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연에 대한 갈구, 의존 이것은 굉장히 더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간은 한 600만 년 전부터 숲속에서 태어나서 숲속에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아직 우리 마음 속에는 뭐 그 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99.99%는 숲과 함께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이미 그러한 그 숲에 의존하고 또 숲이 있어야 되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네. 하버드 대학의 윌슨 교수가 이거를 바이오필리아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하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산림치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가 복잡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숲을 찾아가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주는 네. 산림치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까 각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는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화 또는 이 산주들의 소득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림치유라는 것은 국민들의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과 삶의 질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증거 중심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 그 공허한 그런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해야지 이끌어내고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연구들
또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각각 다양한 그런 이 분야에서 연구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양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검증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 분야에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양한 분야가 또 뭐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정부, 지자체, 또 이 각 연구기관, 또 시민단체들 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산림치유 포럼이 네.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아까 군수님께서 이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이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산림청장 하셨잖아요. 네네. 산 많이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는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진천이시군요. 때부터 네네 어렸을 네. 때부터 제 일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당시에는 뭐 땔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많이 베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감시원이죠. 그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도 했습니다. 산과 네, 친구 네. 삼아서 버스 삼아서 네. 이렇게. 네. 네,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산림치유의 필요성, 중요성 다들 이제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대중들의 관심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네. 160만 충북도민 그리고 9만 진정국민 여러분, CJB 애청자 여러분, 요즘은 국내의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은 무더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체나 정신적 건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천에는 산림치유 1번지로 농다리 또한 초평우, 치유예수, 스트레스 창작 클러스터, 또 아트, 포레 수목원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산림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갖고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리시고 진천의 힘찬 전기를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네, 저는 이제 산림을 연구하는 학자, 또 교육하는 학자로서 또 한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산림 정책을 이제 좀 관할하는 그런 책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 한 국가의 선진성을 얘기할 때 뭐 GNP가 높아지고 네.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숲을 얼마나 잘 가꾸고 거기에 국민들 또 시민들이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게 아주 풍부한 숲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환경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아까 뭐 복잡한 세상, 뭐 머리 아픈 그런 일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뭐 숲을 자주 찾아가면 이 행복과 또 삶의 질, 또 여러 가지 건강,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숲을 좀 활용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가의 동력이 숲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섭 진천군수 또 한국산림치유 포럼 회장을 맡고 계신 신원섭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국민 건강, 또 복지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